즐거운 수학성향 장아찌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2차 문제 근과 계수의 관계, 그 다음에 켤레근이라는 것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이제 과거에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 내용은 조금씩은 다 공부한 건데 추가된 내용 좀 참고로 같이 듣고요. 자, 일단 2차 방식 요것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알파 베타라는 글자고요.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두 근의 합은 이거다 그랬는데, 자, 이제 왜 저런 것들이 나왔나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근의 공식 이야기예요. 근의 공식. 우리가 근의 공식에서 나온 근을 좀 분해해서 쓰면 이런 거지. 자, 근의 공식 원을 이용해서 쓸 겁니다. 2a분의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이렇게 생겼죠.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자, 이게 근 하나고요. 또 하나의 근은 똑같은데 2a분의 마이너스 b. 자, 2a분의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하고 이제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자, 이렇게 생긴 거지. 우리가 근을 근의 공식에 따르면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이렇게 따로따로 분해해서 썼어요. 두 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을 때 두 근의 합 그랬어. 자, 우리가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는데 뭐 얘가 알파일지 얘가 베타일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붙잡고 얘가 알파라면 얘가 베타고 얘가 베타라면 얘가 알파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누가 알파냐 베타냐 그런 건 놔두고 그냥 둘 중에 하나가 알파고 베타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두 근의 합은 무엇랑 같냐 그 말인데, 자, 이것은 두 근의 합은 말 그대로 이 두 근을 합해 보는 거야. 자, 그래서 두 근을 합했을 때 두 근의 합. 자, 이게 이제 1번 내용 봅시다. 두 근의 합인데, 자, 두 근의 합은 어떤 거냐? 이거 말 그대로 두 개를 합해 보면 되는 겁니다. 자, 두 개 합해 보면 통분 됐으니까 2a분하고 똑같이 자, 합할 건데 마이너스 b 두 개를 합하는 거지. 마이너스 2b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부분은 뭡니까? 여기는 플러스인데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둘이 더하면 사라졌지. 그래서 더하기 0 그 말이야. 그래서 더할 것이 없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이거 약분되고 나면 뭡니까? 얘가 바로 마이너스 a분의 b구나 그 말이야. 그래서 이런 말이 생긴다 그 말이야. 자,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랑 같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은 원래 2차 방식이 이렇게 생겼는데, 자, 이 방정식의 두 근이 그게 근이 누구든 간에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a분의 b, 그게 바로 두 근의 합이 되는구나 그 말입니다. 그래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다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자, 이제 두 근의 합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 똑같은 상황에서 이제 두 근의 곱은 알파 베타 그 말이지. 자, 두 번째 두 근의 곱 알파 베타. 자, 두 근의 곱 역시 마찬가지로 두 근을 곱해봐야지. 이거랑 이것을 곱할 겁니다. 자,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2a 곱하니까 분모는 4a 제곱이 되겠죠. 이게. 자, 분모는 4a 제곱. 그 다음에 분자는 이거 더하기 이거에 이거 빼기 이거 마침 합차죠. 합차니까 마이너스 b를 제곱한 거에서 빼기 그 말이지. 빼기인데 뭡니까 이제 요것의 제곱이죠. 자, 요것의 제곱인데 그냥 제곱이란 말 떼고 바로 그냥 이거 제곱을 쓰면, 자, 제곱인데 b의 제곱 마이너스 4a인 겁니다. 이것이 요것의 제곱이야 지금 합차니까. 그래서 이거분의 이건데 이것을 좀 정리해보자 그 말이에요. 정리. 자, 정리하면 4a 제곱분의 그 말이죠. 마이너스 b제곱은 b제곱하고 같이 b제곱 마이너스 b제곱. 자, b제곱은 사라진 형태지. 그리고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4ac 이런 말 되겠지. 자, 이렇게 생긴 거야. 그래서 이런 건데 4가 또 약분되고 a 하나도 약분되고 나니까 이것이 바로 a분의 c가 되는구나 그 말이야. 자, 그래서 두 근의 곱은 a분의 c가 됐다 그 말이야. 자, 두 근의 곱은 여기서 a분의 c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거랑 짬뽕해서 다시 보면은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은 a분의 c. 자,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야. 자, 그것이 바로 근하고 계수와의 관계예요. 근하고 계수가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거야. 자, 아무튼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알아봤어요. 자,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냐? 자, 이제 두 근의 차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 근의 차. 자, 두 근의 차라는 것은 두 근이 알파 베타가 있을 때
알파에서 베타를 뺀 것의 절대값. 자, 절대값이란 것은 크기를 말하는 거죠. 그냥 양수인 크기. 자, 누가 큰지는 몰라. 알파가 큰지 베타가 큰지 모를 때는 그냥 절대값 하는 겁니다. 절대값은 양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는 것은 우리가 큰 거에서 작은 것을 빼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큰 거에서 작은 것을 빼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빼서 항상 절대값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크기상 기본적으로 얘가 좀 플러스 모양이고 얘는 빼기 모양이잖아요. 근데 얘가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좀 커 보이지. 그래서 이 녀석을 좀 알파라고 친다면 알파에서 베타를 빼자 그 말이야. 여기에서 여기를 빼자. 자 그러면 뺄셈인데 두 근의 차라고 하는데 이렇게 일단 이것은 뭐냐. 자 일단 알파에서 베타를 뺀 거. 자 여기서 여기 빼봅시다. 절대값 기호를 계속 써야 되는데 절대값은 나중에 좀 붙이기로 하고 일단은 요것만 씁시다. 자 얘를 알파라고 하고 베타라고 해봐요. 그러면 뺄셈인데 그대로 쓰면 이렇게 되겠지. 자 2a분의 자 이번엔 분모가 똑같으니까 분자끼리 빼면 되는데 자 일단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자 여기서 여기 뺄 건데 마이너스 b에서 마이너스 b를 뺄 거 아니야. 자 그럼 마이너스 b는 사라지겠죠. 그 다음에 요 녀석 자 요 녀석에서 빼기 요 녀석 할 거야. 근데 얘도 지금 마이너스죠. 이게 이 녀석 빼기 요거 그 말이야. 그러니까 빼기니까 뭐야? 마이너스가 겹쳤으니까 2배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저것의 2배다 그 말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그 말이야. 알겠죠? 자 이렇게 생긴 거지? 자 이렇게 생긴 건데 여기 보니까 뭐야? 이렇게 생긴 건데 이자가 똑같잖아요. 자 이자는 약분되는 상황이죠 지금이. 그래서 요거예요. 자 근데 요것은 이제 약분됐으니까 요것만 쓰면 되는데 요것을 조금 줄여서 자 여기는 일단 a고요. a 그 다음에 분해고 자, 여기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다른 말로 뭡니까? 우리가 저걸 판별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저 표현을 좀 루트하고 판별식 d 이렇게 쓸 거예요. 자, d라는 말이 보이면 바로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를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번 d는 b 프라임 써져 있는 근해 공식 2에 들어있는 d가 아니고 근해 공식 1에 들어있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그대로예요. 자, 요 녀석이 바로 d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생겼잖아요. 자, 이건데 두 근의 차라서 자, 두 근의 차는 양수가 돼야 돼요. 차라서 큰 거에서 작은 것을 빼야 되는데 자, 얘가 큰 녀석인지 제가 큰 녀석인지 잘 몰라. 그럴 때는 그냥 절대값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절대값 이렇게 절대값 해줄 거야. 그런데 자, 여기는 루트 모양이잖아요. 자, 루트 모양은 기본적으로 뭐 0보다 큰 모양이죠. 기본적으로는. 자, 여기서 여기서 a 자체가 지금 양수일지 음수일지 모르겠지. 자, 그래서 이거 절대값 해준다 그러면 여기를 절대값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녀석이 바로 두 근의 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두 근의 차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요거 그 말이 되는 거야. 요거. 절대값 a분의 루트 d라고 합니다. 절대값 a분의 루트 d. 자, 이것도 이제 특별한 관계인데 별도로 추가로 좀 기억해 두셔야 되겠어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두 근의 합,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자주 쓰이는 거고 두 근의 차, 과거에는 두 근의 차를 많이 사용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고등부에서는 두 근의 차를 좀 많이 이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두 근의 차가 이거다. 이것은 이제 정확하게 좀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근의 차는 절대값 a분의 루트 d라는 거예요. d는 판별식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구나. 자, 두 근의 차까지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다. 자 이제 종합을 하면 2차 방정식 이런 식이 있을 때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다.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다. 그 다음에 두 근의 차, 얘는 두 근의 차라고 읽습니다. 두 근의 차는 절대값 a분의 루트 d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두면 되겠어요. 자, 이제 이것들을 활용해서 항상 문제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근과 계수에 관계된 문제를 몇 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차 방정식이 만약에 이런 녀석이 있다. 저 녀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다음을 구하자. 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이런 말 나오면 바로 근과 계수의 관계 문제예요. 그래서 무조건 근과 계수의 관계부터 쓰는 겁니다. 자,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그랬어요. 자, 마이너스 a인데 a가 1이야. 그리고 b는 마이너스 3이에요. 이렇게 그대로 대입하면 자 마이너스
A분의 A는 1이고요. B는 마이너스 4. 자, 마이너스 A분의 B 그대로 대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분의 합은 정리하니까 뭐예요? 3이죠? 3 그 말이야. 두 분의 합은 3이다. 그 다음에 두 분의 곱도 알아봐야지. 자, 두 분의 곱도 여기다 쓴다면 두 분의 곱은 자, 두 분의 곱은 A분의 C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2죠. 바로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좀 간단하게 여기다 쓴다면 자, 두 분의 합은 그래서 3이고 두 분의 곱은 마이너스 2다 그 말이야. 자, 이것을 기본으로 써놓고 저것을 활용해서 이제 다음 값들을 구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저거 값을 구하자. 자, 저건 뭐냐면 알파분의 베타 제곱이고요.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 제곱. 자, 이 값을 구해라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이야. 자, 이렇게 물으면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자, 알파 베타 분수의 덧셈 모양이지. 근데 분모가 이렇게 있으니까 분모가 있을 때는 항상 통분이 기본인 겁니다. 그래서 알파하고 베타를 통분해야 돼. 그러면 여기다는 베타를 좀 곱해주고 여기도 분자에도 곱해야지. 여기다도 베타를 곱해주고 그 말이야. 여기는 또 알파를 곱해주고 분자도 알파 곱해주고 이렇게 하면 통분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정리하면 알파 베타분의 그 말이야. 분모가. 자, 근데 이게 뭡니까? 알파 3제곱 베타 3제곱 덧셈이 된 거지. 그러니까 알파 3제곱 더하기 베타 3제곱. 이거 구해라 그 말하고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거 이제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니까 넣으면 되겠지. 자, 분자. 자, 분자 얘를 구하는 건데 이 녀석은 바로 이제 공식에 넣으면 되겠지. 세제곱 공식이. 녀석은 알파 더하기 베타를 3제곱 한 다음에 빼기 3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 자, 이렇게 딱 보면 되는 거야. 자, 3제곱 공식. 이 녀석은 이거 3제곱에서 요거 뺀 거랑 같으니까 딱 정리해주면 되는 거야. 자, 이거 이제 그대로 넣어서 계산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알파 베타 두 분의 곱 마이너스 2고요. 자, 녀석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3제곱. 자, 3의 3제곱 되겠지. 27이고요. 빼기. 여기 이제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 넣고요. 알파 베타 마이너스 1 넣고 알파 더하기 베타 3을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계산하면 여기 3 곱하기인데 3 곱하기 마이너스 2잖아요. 이렇게 요 값 자체를 보니까 이제 마이너스 18이죠. 여기에 마이너스 18 이렇게 있는 거랑 같아요. 요거 이제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계산한 거니까 이제 요거 더하면 뭐 플러스가 됐으니까 45죠. 45인데 2분의 45고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 그 말이야. 자, 이런 것은 이제 곱셈 공식도 필요하면 갖다 사용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런 값을 구하자. 자, 말이 좀 복잡하게 생겼어요.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빼기 분의 베타 그 다음에 더하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 2베타 마이너스 2분의 알파. 자, 이런 값을 구해라 그랬어요. 말이 조금 복잡하게 써졌죠. 자, 이런 것은 어떻게 구하는 건가? 자, 여기 분모가 좀 길게 써져서 좀 복잡하게 생겼어요. 지금 이런 녀석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말인데, 자, 이런 것은 이제 원래 주어진 요 식 있잖아요. 주어진 식. 저것을 좀 어떻게 활용하라는 뜻인데, 자, 어떻게 활용하는 거냐 보시면, 자, 일단 x제곱 빼기 3x 빼기 2는 0. 자, 이렇게 생긴 원래 방정식이에요. 자, 근데 알파 베타가 근이다 그랬단 말이지. 근이다. 그 말은 여기다가 알파를 넣어도 근이고 베타를 넣어도 근이니까 성립한다 그 말이죠. 즉 여기다 알파를 넣었을 때는 알파 제곱 3알파 2는 0이다 이런 말이 생기는 거예요. 베타를 넣는다면 베타 제곱 마이너스 3베타 마이너스 2도 0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말이죠. 이런 식. 자, 우리가 근이라는 것은 대입하면 성립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여기 모양이 이렇게 써진 거 이렇게 써진 거 뭐가 좀 비슷하죠. 뭔가 좀 비슷해. 그러면 저거 무슨 이야기인가. 자, 여기에 마이너스 3알파가 있는데 마이너스 3알파 그 다음에 알파 제곱 마이너스 1 똑같지. 알파 제곱 마이너스 똑같아. 근데 여기 마이너스 3알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좀 여기에 맞춰서 좀 정리하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자, 여기 식을 왼쪽을 좀 변형한다면 알파 제곱 그 다음에 저걸 이용한다면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알파. 자, 마이너스 3알파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생각하면 같아. 이렇게 생긴 거랑 같은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요거 세 가지만 필요하니까 여기서 요거랑 요것만 좀 필요하잖아요. 그럼 요 녀석이 좀 사라져주면 좋겠지. 자, 요 녀석이 우변으로 좀 넘어가면 그 말. 얘 우변으로 넘기면
플러스 알파로 가고 좌변에서 지우면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다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빼기 2 그 말인데 그 녀석이 뭐랑 같냐면 0 더하기 알파랑 같은 거야. 즉, 요 값은 알파랑 같은 거다 그 말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요거 분모 다 정리한 거 뒤에는 알파랑 같아서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는 거다 그 말이야. 자, 그럼 똑같이 하면 얘들 지금 똑같은 식으로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죠. 그럼 얘도 똑같은 상황이라서 베타 제곱 마이너스 2베타 마이너스 베타 빼기 2는 0또 그 말이야. 똑같이 생겨서.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 녀석을 또 우변으로 넘긴다고 생각하면 또 플러스 베타 갈 것이고 이건 사라질 것입니다. 좌변에서. 자, 그러면 요게 바로 베타랑 같구나 그 말이야 또. 그러니까 요게 또 요게 지금 요거 자체는 지금 베타랑 같으니까 베타분의 알파가 되는 거지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이거 구하라 그 말하고 같아지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모양이 좀 복잡하게 생겼는데 요 식을 잘 활용하면 그렇게 변형이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구하라는 것은 결국 이거 구하라 그 말하고 같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뭐야? 아까처럼 통분해야지. 자, 알파에다 베타 곱할 거면 여기다 베타 곱하고 여기다 베타 곱하면 제곱되겠지. 여기는 알파 곱할 겁니다. 알파 곱하면 제곱되겠지. 결과적으로 알파 베타 분의 그 말고 이것은 뭐야?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구하는 거지. 여기다 이제 안 쓰더라도 이거 두 개 제곱의 합 그 말은 알파 더하기 베타를 제곱한 다음에 2알파 베타 빼면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 넣으면 되지. 알파 베타는 이제 마이너스 넣어주고 이렇게. 자,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3의 제곱이니까 9죠. 9. 그 다음에 여기는 2알파 베타인데 알파 베타가 이제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4가 됐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2분의 13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다. 자, 이제 이런 식의 계산은 이런 값의 계산은 자, 근이다 그 말이 근이라는 것은 대입하면 성립한다. 그것도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다 보면은 곱셈 공식 관련된 식들이 자꾸 등장해요.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다. 자, 이것이 이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두 근의 차를 이용해서 근과 계수 관계 중에 두 근의 또 차라는 말이 있죠. 자, 그리고 두 근의 합이니 곱이니 그런 걸 이용해서 하는 게 이제 기본식들이고 기본 계산들이고 두 근의 차다 이런 말도 또 이제 근과 계수 관계라서 그것도 별도로 좀 보겠습니다. 이제 방정식이 저기 있으니까 두 근의 합도 써봐야지 일단이. 자, 두 근이란 말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근과 계수의 관계부터 써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자,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그래서 3인 거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자, 두 근의 곱은 a분의 c 그랬는데 a분의 c라서 1분의 죠. a가 1이니까 마이너스 k 더하기 1. 여기 이제 두 근의 곱이야. 근데 뭐 이걸 가지고 뭘 하라 그런 건 없고, 자, 두 근의 차가 3이다. 자, 두 근의 차라는 것은 이런 표현이라겠죠. 이게 두 근의 차야, 두 근의 차. 자, 두 근의 차는 이제 공식에 따라서 그냥 바로 대입하면 돼요. 절대값 a분의 루트 d라는 거. 얘가 두 근의 차예요, 두 근의 차. 요걸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어요. 절대값 a분의 루트 d. 자, 그대로 대입하면 두 근의 차가 돼요. 물론 이 녀석은 이제 좀 다른 각도에서 요것은 좀 다른 각도에서 뭐 이렇게도 구하는 게 있어요. 자, 두 근의 차라는 것은 요건데 요걸 구할 때는 이거 제곱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예요. 이거 제곱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하고 같은 말이에요.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하고 같은 겁니다. 제곱했을 때는. 그래서 얘는 얘랑 같은 말이고 이걸 구하는 건데 결국은 이것은 뭐예요? 이것을 구하라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를 제곱한 다음에 4알파 베타 이렇게 빼는 거 알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요 값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 값을 구하면 그것의 제곱값이 이건 거야. 요것의 제곱값이 이건 거야. 요것은 이제 근과 계수 관계 갖다 대입하면 되겠지. 여기다 대입해서 이렇게 구해도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해도 되는 건데 이제 두 근의 차 공식을 활용한다면 두 근의 차 근과 계수 관계를 활용한다면 여기다 바로 넣으면 되지. 여기다 넣으면 훨씬 간편하고 빠른 겁니다. 바로 답이 나오니까. 그래서 두 근의 차가 3이다 그 말은 요 녀석이 3이다 그 말. 요거 좀 대입한다면 자, A의 절대값. 자, A의 절대값은 1의 절대값이니까 1인 거지 그냥. 그 다음에 루트 D. 자,
D라는 것은 판별식이 있어요. 자, B의 제곱. 자, B가 마이너스 3이니까 제곱이 9지. 빼기 4AC. 자, A는 1이고요. 1은 안 곱해도 되겠고, C가 마이너스 K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K 더하기 1, 얘가 10입니다. 자,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그 말이야. 자, 이것이 이제 그대로 대입한 결과예요. 자, 이것이고 정리 좀 해주면 1분의니까 부모는 안 써도 되겠고요. 자, 그리고 K부터 쓴 다음에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K니까 4K죠. K부터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플러스 9가 있어요. 9 마이너스 4가 있는 거지 5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요거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두근의 차인 겁니다. 얘가 두근의 차인데 그 두근의 차가 3이다 그 말은 요게 3이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두근의 차가 3이다 그 말이 이게 등식이야 등식. 자 이러면 이게 이제 풀면 되겠죠. 자 근데 이거 뭐 3이니까 뭐 여기 9가 되면 되잖아요. K 값은 그냥 계산 안 해도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냥 K가 1이면 되겠다 그 말이야. 그래서 여기가 이제 1이면 얘가 9가 돼서 루트 9니까 3 되는 거죠. 자 K 값은 1. 자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구해도 되고요. 네. 이제 근의 공식, 근과 계수의 관계 관련돼서 이렇게 대입하면 간단하게 이제 해결이 되는 건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구한다면 이렇게도 이제 구할 줄은 알아야 돼요. 이렇게 구한다는 것은 여기다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자, 일단 두근의 차를 구할 때 바로는 식이 안 구해지기 때문에 제곱을 이용해서 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만약에 그대로 넣어본다고 합시다. 어떻게 되나? 자,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는 요거잖아요. 지금 3이. 3의 제곱 그대로 쓴다면 얘가 지금 9예요. 9. 예, 9. 빼기 4알파 베타. 자, 4알파 베타인데 4알파 베타인데 알파 베타가 뭡니까? 요거죠 지금이. 자, 여기 알파 베타 그대로 쓴다면 빼기 4에 알파 베타가 이거니까 마이너스 K 더하기 1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녀석인 겁니다 지금이. 그래서 이런 녀석이 있는데 여기에서 자 두근의 차가 3이다 그랬잖아요. 자 근데 두근의 차가 3인데 두근의 차가 요것을 말하는데 요것이 3이다 그 말이니까 3의 제곱 9 그 말이 이 값이 요 값이 9라는 뜻이야. 9. 그러니까 이 값은 9랑 같은 말이다 그 말 되는 거지 이렇게. 얘가 9다 그 말 되는 거야 지금 대입하면. 두근의 차가 3이다 그 말이 요 절대값이 3이다 그 말이니까 이 녀석의 3의 제곱 9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생기는 거지. 자, 이런 말이 생겼다 그 말은 여기가 9니까 얘가 9니까 여기가 0이 돼줘야 되겠죠. 0이 되려면 여기가 0 돼버리면 되는 거니까 K가 1인 거지. 역시 마찬가지로 K 값은 1이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런 식에다가 대입해서 생각해도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근과 계수 관계 여기다가 대입하는 것이 기본식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구하면 되겠다. 자, 근과 계수 관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또 있네요. 자, 이번에 이제 2차 방정식 만들기. 자, 과거에도 기본적인 것은 좀 해봤었는데, 자, 두 근이 알파, 베타이고, 2창의 개수가 A인 2차 방정식을 만들어라 그러면, 자, 두 근이 알파, 베타다 그러면 인수분해가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2창의 개수가 A다 그러면 그 A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냥. 그래서 이렇게 방정식 만들면 된다 그 뜻이에요. 자, 근이 알파, 베타다 그러면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그 다음에 2창 개수가 뭐 A다 그러면 A 곱해주면 되고요. 2창 개수가 만약에 1이다 그러면 A 대신에 1만 딱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냥. 그러면 그냥 이게 바로 그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수분해 모양으로 이런 식인데 이것을 전개하면 x제곱 생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로 하니까 마이너스로 묶으면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x 이렇게. 그 다음에 두근의 곱 알파 베타 이렇게 쓰는 거. 거기에다가 a 곱한 거. 자, 이런 모양이 기본 어떤 방정식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핵심적인 표현으로 근이 알파다, 베타다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2창의 개수가 1인 방정식으로 본다면 자, 여기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자, 이런 식이 생기고 인수분해 모양으로 쓴다면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는 0 이렇게 생겨요. 자, 인수분해 모양으로는 이렇게 방정식을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걸 전개한 모양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이것도 다 쓸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전개한 모양이 자, 여기에는 두 근의 합을 쓰는 거라. 자, 2차 방정식을 만들 때 2차 방정식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두 근이 알파 베타라면
요런 식으로 써야 한다는 거. 여기 마이너스 다음에 두근의 합 x 이렇게 있고 여기는 두근의 곱 이렇게 써졌다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방정식을 만들면 되겠어요. 만약에 실제로 근이 만약에 하나는 2고 하나가 마이너스 5였다. 이게 두 근이었다. 그러면 이것으로 방정식 만들어라 그러면 인수분해 모양으로는 x 빼기 그 다음에 x 더하기 5 마이너스 5가 근이라면 반대로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래 마이너스 5가 들어가면 0 되지. 여기서 이렇게 쓰고 는 0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면 근이 2랑 마이너스 5인 근 2차 방정식이야. 제곱장 계수가 1인 거고요. 만약에 제곱장 계수가 3이다 그러면 3배를 해주면 됩니다. 그냥 아무튼 이렇게 쓰면 돼요. 요 녀석인데 이걸 전개해도 되지만 그냥 바로 이제 자, 두 근이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여기다 항상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자, 2차 방정식을 이렇게 만드는 건데 여기 마이너스를 미리 써놓고 자, 여기에 들어갈 말은 두 근의 합 이거 합하면 마이너스 3인 거죠. 이렇게 둘이 곱한 거 요거 곱한 거 마이너스 10. 자, 요게 바로 그 방정식. 이것은 이제 좀 정리만 더 해준다면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0은 0 이런 식이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 10, 여기는 플러스 3이고 이런 식으로 정리해주면 이것을 두 근으로 하는 방정식이 되겠다. 그 뜻입니다. 아무튼 인수분해 모양이나 전개했을 때 모양을 둘 다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어야 되겠죠. 방정식 만들기. 자, 방정식 만들기도 가끔 필요에 따라서는 방정식을 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알아둬야 되겠고요. 자, 실제로 이제 2차 방식 만들기를 이제 연습을 좀 더 해본다면, 자, 두 근이 이거 저거야. 둘 다 허근인 경우죠, 지금. 자, 두 근이 써졌는데, 두 근 이거고, 하나는 3 빼기 I. 자, 이게 두 근입니다. 제가 두 근일 때, 2차항의 개수가 3인 2차 방정식을 만들어라. 자, 2차 방정식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2차 방정식 만들 때는 제곱창 개수가 1인 거 중심으로 먼저 만듭니다. 먼저 이렇게 쓰라겠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쓰고 여기 괄호 치고 x 더하기 이렇게 쓰고 넣은 0이 항상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주면 돼. 자, 여기에는 두 근의 합을 집어넣는 것이 합. 자, 두 근 합하세요. 합하면 i가 사라져서 5죠. 5라고 쓰면 됩니다. 자, 여기는 두 근의 곱을 쓰는 곳이라서 두 근의 곱은 이거 둘이 곱하면 되지. 자, 곱하면 이렇게 전개하면 자, 이제 이렇게 전개하면 보니까 이제 허수까지도 좀 있어요. 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곱하면 뭐야? 두 근의 곱이니까 이거 둘이 곱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자, 2, 3은 6이죠. 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i 플러스 3i 플러스 i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i 제곱 이렇게. 그런데 i 제곱. 자,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게 마이너스니까 7인 거지. 7 더하기 i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7 더하기 i라고 생겼다. 두 근의 곱이야. 자, 두 근의 곱이 허근이다 보니까 이제 곱이 그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갖다가 7 더하기 i라고 넣어주면 되겠어요. 여기가 뭐라고 나오든 두 근의 곱을 갖다가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x제곱 마이너스 5x 하고 이렇게 된 거야. 자, 이것은 근데 2차항의 개수가 1인 방정식을 만든 거니까 2차항의 개수가 3이다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을 다시 3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3배 하면 3x제곱 3배 하면 15가 되겠지. 3배 하면 이제 뭐 3, 7, 21에 더하기 3i라고 써주면 돼요. 여기만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써주면 그 방정식이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 항상 두 근을 이용해서 근과 계수 관계 두 근의 합 써주고 두 근의 곱 써준다는 거. 그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방정식에 켤레근이란 말이 있어요. 자, 켤레근. 켤레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켤레란 말은 비슷한 뭐 짝꿍 그런 뜻이에요. 켤레. 자, 2차 방정식 요것에 대하여 A, B, C와 PQ가 유리수일 때, 자, 개수가 유리수다 그 말이지. 개수가 유리수이고 PQ도 유리수일 때, 자, PQ는 밑에 쓰는 편이고요. 자, 근데 이제 Q는 0이 아니다. 그리고 유리수다. 이럴 때 만약에 P 더하기 Q 루트 M, 자, 요렇게 생긴 녀석이 근이라는 그 말이야. 요 방정식의 근이 이렇게 생겼다면 P 빼기 Q 루트 M도 근이다. 단 이제 루트 M이 무리수일 때 그 말이야. 여기 루트 M이 무리수일 때, 루트 M 자체가 무리수일 때, 그리고 Q는 0이 아니고요. PQ는 유리수고 그럴 때. 자, 이럴 때 P 더하기 Q 루트 M이 근이면 P 빼기 Q 루트 M도 근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 자, P 더하기 Q 루트 M
얘가 근이면 그 말이야. 얘가 근이라면 P-Q 루트 M 얘도 근이다 그 말이야. 자, 얘가 근이면 얘도 근이다 그 말이야. 근데 얘 둘이는 우리가 켤레라 그래. 켤레. 자,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인가 똑같은 모양으로 생겼죠. 플러스 마이너스면 다르지.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켤레라고 합니다. 켤레. 짝꿍이라 그 말이야. 짝꿍. 자, 켤레근 그러는데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이제 근의 공식 이야기야. 자, 여기 조건을 보세요. A, B, C와 B, Q가 유리수이다. 자, 얘 지금 유리수고 얘도 지금 유리수 그 말이야. 둘 다 유리수일 때. 그리고 A, B, C도 유리수. 자, 우리가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이제 하는 이야기인데, 자, 이게 이제 아까 근의 공식이라 그랬지. 이게 근의 공식인데, 우리가 근의 공식에서 우리가 P, Q가 유리수다 그 말은, 자, 우리가 근의 공식 A, B, C가 다 유리수야. A, B, C 다 유리수야. 자, 그랬을 때 근의 공식을 보면은 여기랑 여기 있잖아요. 요렇게. 자, 이 녀석을 좀 분해해서 쓰면 이런 말이에요. 자, 저 녀석을 다시 분해해서 쓰면 2A분의 마이너스 B 그 말이고요. 마이너스 앞으로 빼도 되고요. 플러스 2A분의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그 말이죠. 자, 근이 이렇게 생긴 거 이야기지. 그리고 하나는 또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생겼고요. 자, 이렇게 생긴 근이야. 자, 근데 요 녀석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얘는 지금 A, B가 유리수이기 때문에 유리수인 거죠. 이렇게. 근을 좀 분해해서 생각해보면 이 유리수. 그 다음에 여기는 분모는 유리수가 확실하죠. 분모는 유리수. 얘는 유리수인데 여기는 뭘까? 그럼 여기는 판별식에 따라서 요 안에 들어있는 것에 따라서 상태가 틀려지는 거지. 이 안에 것이 만약에 뭔가의 제곱이라면 근호도 사라지는 거고 근호가 사라지는 거고, 만약에 얘가 제곱수가 안 되면 근호는 사라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0보다 작게 되거나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 PQ가 유리수다 그 말은 근이라는 건데 요거 그 말이고 요거 2A분의 1 요것이 바로 Q 그 말이야. 물론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도 여기서 제곱인 거 밖으로 꺼낸 것도 포함해서 이야기고요. 어쨌든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근이 루트 M은 지금 무리수라고 했는데, 자, 2차 방정식의 근에서 개수가 다 유리수일 때 무리수는 어디에서 생길 수 있느냐 그 말이야. 무리수라는 것은 여기서 생길 수 있는 거지. 여기는 무리수가 생기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AB가 유리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리수가 생겼다는 것은 여기에서 생겼다는 거야. 무리수가 여기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무리수의 근이 생겼다 그 말은 여기가 무리수가 들어있는 거다 그 말이야. 자,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은 이렇게 짝꿍 모양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이. 이게 기본적으로 플러스 이게 근이다 그 말은 요 무리수 모양이 여기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요것도 근이 되는 거다 그 말이야. 근의 공식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쪽이 무리수 모양이 생겼다는 것은 여기서 무리수가 나왔다는 걸 말하기 때문에 플러스 이것이 근이면 마이너스 이것도 근이다 그 말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이겠죠? 이것이 바로 켤레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개수가 유리수일 때 이야기야. 개수가 유리수일 때 무리수인 근이 나왔다는 그 말이에요. 그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개수가 유리수가 아니면 어떨까요? 개수가 유리수가 아니라면 뭐 B 같은 게 이래서 무리수가 될 수가 있다고 해봐. 얘가 무리수가 될 수 있다면 그 말이야. 얘가 무리수가 된다면 요 무리수가 여기에서 나온 게 아니라 여기에서 무리수가 될 수도 있는 거지. 여기에서 무리수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럴 때는 꼭 이 녀석이 마이너스 이것이 근이다라고 볼 수 없는 거지. 왜냐면 여기가 무리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모양이 이 모양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무리수가 아닐 때이기 때문에 여기가 무리수일 때이기 때문에 플러스 이것이 있으면 마이너스 이것도 근이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켤레근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똑같은 이야기를 두 번째 식으로 가면 A, B, C와 P, Q가 이번엔 실수일 때, 아까는 이제 유리수일 때 그랬는데 실수일 때,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생긴 허근이 생기면 그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역시 Q는 0이 아니고요. 0이면 이제 허근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P 더하기 QI가 근이면 P 빼기 QI도 근이다. 자, 허근이 생겼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허근이 생겼다는 건 이제 여기가 판별식인데 거기가 음수가 나왔다 그 말이지. 여기가 음수가 나와야 여기가 허근이 되잖아요. 자, 그리고 A, B, C는 다 실수기 때문에 이제 아까는 이제 유리수였는데 지금은 여기 부분이 뭐야 이제 A, B가 다 실수니까 이것은 실수인 거죠 그냥. 얘가 실수인 거야 실수. 그리고 A, B 여기도 마찬가지 분모도 실수가 되겠죠 똑같이. 근데 이제
허근이 나왔다는 것은 여기 판별식이 0보다 작게 나와서 이쪽 부분에서 허근 모양이 생긴다 이 말이야. 허수 모양은 여기서밖에 나올 데가 없겠지. 자, 그러니까 근의 공식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허수는 여기밖에 지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이거 더하기 이것이 근이면 이거 빼기 이것도 근이다 그 말 되는 거야. 그래서 저런 말이 또 생기는 거예요. 켤레근이. 그래서 우리가 개수가 실수일 때 이야기야. 만약에 개수가 또 허수일 수 있다. 만약에 개수가 허수일 수도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허수가 생길 수도 있는 거지. 여기에서 QI가 생길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허수가 생긴다면 이쪽이 또 실수일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좀 그때는 입장이 반대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지금은 실수이기 때문에 허수는 여기밖에 생길 데가 없어서 이거 더하기 이거 그러면 이거 빼기 이것도 근이다 그 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복잡한 말이긴 한데 어떤 개수가 실수일 때 허근이 생기면 역시 그 켤레도 근이 되는 거다 그 말이야. 이 판별식 관련된 그 루트 안에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자, 개수가 유리수일 때 무리수인 근이 생겨도 그게 켤레가 근이다. 개수가 실수일 때 허근이 생기면 그것의 켤레도 근이다. 이것은 근의 공식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의 공식 때문에. 좀 더 의미를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왜 켤레가 근이 되는 건지. 자, 그리고 이제 켤레근 연습 문제를 좀 풀어보자. 자, 2차 방정식 이런 녀석이 있다. 이것의 한 근이 2 빼기 루트 3이다. 유리수 K의 값을 구해라. 이렇게 말을 하면 자, 유리수 K란 말을 좀 보세요. 유리수 K. 여기 K인데 얘가 유리수다 그 말이지. 그러면 유리수끼리 더했으니까 이 개수도 유리수인 것이고 나머지 개수도 지금 다 유리수죠. 이렇게 말 속에 개수가 다 유리수야 그 말이 써져서 개수가 다 유리수야. 그런데 이렇게 생긴 무리수인 근이 생겼어 그 말이야. 자, 그럴 때 자, 2 마이너스 루트 3 자, 무리수인 근이 생겼어요. 그럴 때 2 더하기 루트 3도 근인 거다 그 말이야. 개수가 다 유리수인데 무리수인 근이 생기면 그것의 켤레인 이것도 근이다. 자, 켤레근이라는 것은 그 무리수 앞에 부호가 반대인 걸 말해요. 실수의 부호가 반대가 아니라. 그래서 이것도 근이 된다 그 말이야. 켤레근. 자, 그래서 이것을 활용해서 이제 구하라는 거야. 자, 근데 K값 구하라는 건데 K값은 우리가 두 근의 합하고 관련 있잖아요. 자, 두 근의 합. 자, 근과 개수 관계에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분의 이거야. 그러니까 두 근의 합은 2분의 K 더하기 1이에요. 지금 마이너스 A분의 B이기 때문에 이것이 두 근의 합인 거지. 근데 이 두 근의 합인데 두 근 자체가 이거니까 두 근의 합이 지금 이렇게 더하면 4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니.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K값은 그냥 7이면 되겠지 그냥. K가 7이면 된다고 말이야. 이렇게 K값 구한다 그 말이고. 두 번째 2차 방정식 이것의 한 근이 이거다. 실수 K를 구해라. 또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런데 실수 K. 자, K가 실수래요. K가 실수니까 개수가 여기도 1 실수 그 말이지. 자, 개수가 다 실수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개수가 다 실수인데 이렇게 생긴 허근이 나왔다는 거야. 그러면 그것의 켤레도 근인 거야. 자, 근데 켤레도 근인 건데 2i 더하기 1 이렇게 줬어요. 근을. 자, 근을 이렇게 줬어.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그대로 쓰면 이것이 켤레근일까요? 어쩔까요? 자,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것은 켤레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켤레근이라는 것은 그 허수 부분이 부호가 반대인 거야. 실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인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저 숫자를 자, 이렇게 근을 줬지만 이것을 내가 알아서 좀 바꿔서 1 더하기 2i 이렇게 바꿔서 써야 돼요. 실수를 앞으로. 자, 그런 다음에 이것의 켤레인 1 마이너스 2i가 켤레근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가 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허수를 앞에 써놓으면 학생들을 좀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허수를 앞에 쓰는 거기 때문에 허수를 뒤로 빼서 이렇게 뺀 다음에 허수 부분이 켤레인 거예요. 자, 이런 것을 근으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두 근이 바로 이거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처럼 저 K값을 구하려면 역시 근과 개수 관계 중에 두 근의 합을 사용해야죠. 두 근의 합은 자,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1분의 이거니까 그냥 K 마이너스 1인 거죠. 이게 두 근의 합이야. 두 근의 합.
자, 근데 두근이 이거니까 두근의 합이 뭡니까? 두근의 합이 2랑 같지. 2 그 말이야. 두근의 합이 2 그 말이야. 실제 근이. 그러니까 이런 관계니까 K 값은 또 3이면 되겠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지. 자, 이런 식으로 구한다. 자, 켤레근의 성질이죠. 예, 개수가 유리수일 때 무리수인 근이 나오면 켤레도 근이다. 개수가 실수인데 허근이 나오면 켤레도 근이다. 자, 이 내용을 잘 적용해 주셔야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켤레근 좀 봤고요. 자, 2차 방정식의 어떤 근과 개수의 관계. 자, 이제 잘 기억해 두셨다가 사용하시기 바라겠고, 켤레근이란 말 자주 좀 쓰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근과 개수의 관계, 그리고 근과 개수의 관계 중에서 두 근의 차. 과거에 배운 거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은 기본이고요. 두 근의 차를 좀 많이 사용하니까 두 근의 차를 좀 많이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근과 개수의 관계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